안녕하세요, 현야입니다. 태극과 무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싱크레티즘을 주창하는 사람으로서 태극과 무국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쓴 어려운 내용의 편지들, 예를 들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글이었습니다. 영적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근거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은 자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학문적 수고를 통하여 근거를 추적을 할 필요가 있고, 논리라는 유니버설한 합의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태극의 등장과 그 성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흥왕했던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지나고 5대 16국 시대가 왔습니다. 당시는 큰 혼란기였죠. 이 혼란기가 정리가 되면서 송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새로 성립된 송나라는 그 철학 측면에서 불교를 탈피해서 현실적이지만 심오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부족했던 유교를 도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령계가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가 도입한 우주의 근원 개념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태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주역 개사전에 태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여기에서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괴가 생긴다. 가장 기본적인 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 동양 철학의 큰 문제이기도 한데 정의가 잘 없어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태극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정의가 있을까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지위 여기다.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을 여기라고 한다. 여기에 생생은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개념을 좀 빌려온다면 베르그송이나 화이트헤드가 주목했던 생성을 떠올리게 하죠. 그 이전에 불변의 실체에 주목했던 서양 철학에 비해서 마치 닐 보아가 제창한 양자역학처럼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오직 확률적으로 계산되기만 하는 새로운 양자역학의 세계의 모습, 이것을 닮았습니다. 만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성 소멸의 과정을 음양으로 표현한다면은 주역 개사전에 또 이름, 일양, 지위, 도, 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여기에는 태극과 도가 있고 태극과 도 그리고 역은 개념상 상당 부분 등치라고 정의를 일단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도식은 이게 수학적 도식이니까 100% 개념적 도식하고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도라는 것이 있고 태극이라는 것이 있고 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의미상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다.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의를 더 전개하려면 무국을 또 알아야 되죠. 극이 없다. 무국은 무엇인가? 무국이란 표현은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복귀요 무국, 무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역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극도를 설명한 주렴도의 태극도서를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무국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근데 정의는 없고 태극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국이 태극이다. 요 이자는 우리 한국말의 그 조사어가 아니고 한자의 어조사 이죠.
보통 순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니까 무국 그 다음이 이제 태극이다 이렇게 순서를 순접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서도 보면은 주령계가 태극이 동하니 그래서 양이 생성된다. 요 어조사 이자가 기본적인 순접 기능으로 이렇게 쭉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는 거죠. 무국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극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소스를 하나 더 참고를 해보는데 장자 남아경의 대종사편을 보면 조금 더 실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르도라는 것은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뭐 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요게 중요하죠. 그 태극이 앞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태극보다 앞에 있다. 대종사편을 보면은 도라는 것이 아직 천지가 있기 이전에 예로부터 이미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인데 천지를 생성하고 태극보다 앞서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reconciliation을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도라는 것이 있는데 태극보다 앞서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도와 태극과 역을 거의 동치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도가 태극보다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동치가 좀 깨지잖아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런 고전의 선현들의 말씀들을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개념적으로 이때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장자 남아경이 이제 태극보다 앞서 존재했다는 도. 그러면은 요 도는 그 앞서서 개념적으로 정리한 등치의 도, 태극과 등치의 도하고 틀리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도와 태극과 역을 등치시킨 첫 번째 정리에서의 도는 도 A라고 부르고 장자 남아경에서의 도는 도 B라고 불러보면 이제 이 정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등치는 뭔가 근원에 해당하는 도 A, 태극 여기 같다. 두 번째 등치에서는 또 역시 근원이긴 하지만 도 B는 이제 무국과 같다. 그러면은 파생관계까지 따져보면은 파생관계에서 따져보면은 도 무국이니까 여기 도 B가 있네요. 도 B에서 태극으로 나아가니까 도 A 첫 번째 걸로 나아가는 게 맞죠.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고 태극에서 양의 사상 8개가 나왔으니까 도 B에 해당하는 무국에서 도 A에 해당하는 태극이 나오고 양의 사상 8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무국 또는 도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궁극적 근원이고 천지 미분전이고 부모 미생전이고 위음왕불전이다 라는 다른 정의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태극은 그럼 그 안에 변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무국의 변화체 정도라고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국은 천지 미분전이니까 궁극적 근원이니까 뭘 뭐 분리시켜서 생각할 만한 걸 따질 수가 없는 뭐 불교 용어로 치면 무분별지의 세계의 완벽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태극은 뭔가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변화의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무국의 변화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유, 무 혹은 일령이 동시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뭔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개념적인 정리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국이 이제 태극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주령계가 뭐 그럼 되면은 또 그게 다시 또 무국이 태극이 되는 등치 관계가 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고 무국이 태극이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한 게 있을까요? 불교 손어록 조주무저에 나오는 고사처럼 유와 무의 대립구조를 타파하는 방법은 유와 무의 분별을 잊어버리는 무분별지의 경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국과 태극을 분별하는 분별지를 거절하고 무분별지의 경계로 나아간다면 무국과 태극은 같은 것이라는 등치가 성립합니다. 꼭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좀 더 섬세한
설명을 시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송나라 그 당시대의 대학자 주희와 육구연의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희는 육구연이라는 당대에 걸출한 유학자와의 논쟁을 벌였는데요. 주륙 논쟁이라고도 성씨를 따서 하기도 하고, 두 분이 토론한 절 이름을 따서 아오사 논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175년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아젠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육구연 선생님은 무국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왜냐? 태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태극을 원래 유무 혹은 일과영을 동시에 포함한 혼합체라고 주장한다면 그 태극으로부터 삼라만상이 파생되었다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충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희는 태극 본 무국, 자무국이 위 태극이라고 말함으로써 무국이 태극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극해이라는 이제 주희의 책을 보면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불언무국, 즉 태극, 동어, 일물. 무국이란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무국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씩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국이 태극이 되는 과정은 정말 궁극적인 개념인 절대무, 절대영, 절대공, 절대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절대 개념은. 그런 걸 도화지라고 상정을 해보면 그 크기를 정의할 수 없는 한 점을 찍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수학으로 치환하여 설명해보면 무한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무한소는 0보다는 크고 그 어떤 양수보다는 작다는 상상의 수입니다. 순전히 인간의 관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미적분학의 기초를 이루고 상상의 수 무한소가 있기에 로켓도 쏘아 올리는 과학이 성립하죠. 그죠? 그게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무국이라고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크기가 사실은 상정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무한히 작은 수, 무한소가 탄생합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절대무, 절대영, 절대공, 절대음의 도화지 위에 본인이 스스로 그 크기를 정의할 수 없는 한 점을 찍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천지창조라고 할 수가 있죠. 라틴어로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서양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희의 주장은 무국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은 바로 하나의 존재하는 물건으로 전락하여 안 된다는 논리이고, 특별히 신이 개입한 점찍기를, 즉 천지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잘 생각해보면 절대무, 절대용, 절대공, 절대음 위에 한 점이 찍히지 않으면 그 절대무, 절대영, 절대공, 절대음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는다. 인식 불가하고 그게 존재 불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유가 있어야 무도 정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유 없는 무는 어쩌고도 있을 수가 없다. 유 없는 무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결국 무국과 태극은 동시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경우는 관념적인 상상의 세계의 찰나에, 즉 무한소의 시간 단위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라지죠. 동시적으로 다른 개념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 자체가 특이점 비슷해서 그 점을 상정하는 순간 달라져 버리는, 즉 관찰자인 사람이 절대무, 절대영, 절대공, 절대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바로 양에 해당하는 한 점이 생성이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무, 절대영, 절대공, 절대음을 생각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점을 동양 철학에서는 하나라고 이제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그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만법은 결국 그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태극이라고 부른다면, 태극은 무국의 원래로부터 포함된, 무국에서 원래부터 포함된 한 점 하나가 되고 결국은 무국은 태극이 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약간 논리를 동원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태극과 무국과의 관계의 전무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태극 사상은 주렴기가 되살렸는데 약 1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죠. 그 원래의 그 주역에서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말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공자의 10위 개념이 있었고 한참 후인 송나라 때 주렴기가 되살린 거니까 대략 1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요. 그 중간에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고 진단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학자가 계셨죠. 이분이 선천도와 태극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선천도 쪽은 소광절 쪽으로 전수되었다고 하고 태극도가 이제 주령기에게 전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 진단은 도교계통으로 보기 때문에 도교계통에서 전수받은 태극 개념을 주령계는 도학이라는 이름으로 유교에 편입시켰고 성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론이긴 한데 이 타너 스님 말씀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죠. 요 태극도 이거를 불교 조동종의 가르침인 조동 오이도 이론과 병치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 후자 조동 오이조 쪽이 더 쉽고 더 간명하게 설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동 오이도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